저희 1호점 매출이 한 5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계좌에 한 80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비욘드 스페이스 김민수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그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다가 100% 매출을 달성을 하면 그 이후에는 추가 매출이 어떻게 해야 발생하는가 라는 질문을 댓글 달아주셨는데 댓글을 바로 지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댓글을 왜 지웠을까? 이 질문을 하신 분께서도 좀 정답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공유 오피스에 뭐 1인 데스크든 뭐 2인 룸이든 4인 룸이든 공간을 다 채우고 나면 더 이상 매출을 발생을 시키는 게 뭐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거 외에는 없는 게 맞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거에 어떻게 했을까? 내가 46평에서 공유 오피스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11개월 만에 그 공간을 만실로 만든 다음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책상을 더 샀어요. 저희 1호점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룸이 2개, 회의실 1개, 나머지는 파티션으로 된 오픈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뭐 소파가 들어갈 공간, 요런 여백의 공간에 한 책상을 한 6개 정도를 더 추가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빽빽하게. 근데 그렇게 해도 다 채웠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했냐? 그 이후에는 정말로 뭐 더 이상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간혹 가다가 비상주 서비스? 근데 비상주 서비스라는 게 건강한 비즈니스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이후에는 그 자유석이라는 개념으로 전환을 하고, 그러니까 가격을 올린 거죠. 가격을 16만 5천 원으로 올리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회의실도 이용하고 라운지도 이용하고 저희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조건으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당연히 그 이후에는 판매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있었어요.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제가 최초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22만 원으로 한 데스크당 책정을 했다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25만 원으로 인상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가격 인상이 없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내가 공유 오피스 사업을 하시겠다면 요 공간을 만약에 다 채우신다면 뭐 4인 룸 뭐 요런 것들을 2인 룸으로 쪼갠다든지 아니면 라운지에 있는 여유 공간에 뭐 데스크를 더 구매해서 배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은 힘들죠, 현실적으로. 근데 하지만요, 결과적으로 저희 1호점 매출이 한 뭐 46평에서 한 5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1호점의 계좌에 한 800만 원 정도 전후에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창업 상담을 하기 때문이죠. 제가 창업 상담을 해서 제 컨텐츠를 판매를 하고 제가 도면 작업해드리고 제가 직접 노동을 해서 수익을 발생을 시키고 있죠. 그게 이제 제가 작년 2021년도에는 창업 상담을 50건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2,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했었고 55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플러스 200만 원 정도 하면은 뭐 거의 8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2022년도 역시.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물리적인 공간을 다 채운 이후에 상담을 시작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1호점의 매출을 뭐 한 매월 800에서 900만 원 정도 사이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렇겠죠. 야, 그러면 나도 공유 오피스 창업을 할 거면 나도 너처럼 창업 상담을 해야 되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러실 필요는 없죠. 그냥 본업이 있으시고 뭐 부가적인 매출을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공유 오피스나 공유 창고 사업을 하시는 건데,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다짜고짜 저를 찾아오신 분에 의해서 시작을 했어요. 다짜고짜 저를 찾아와서 저희 공간을 활성화를 해달래요. 근데 그분은 사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오신 게 아니고 제가 쓴 블로그 글을 보고 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때부터 상담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참 이게 얘기가 참 어려운 게, 아니 내가 부가 수익을 위해서 공유 오피스 사업을, 임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내가 블로그나 브런치에 글을 쓰고 그 글로 인해서 또 다른 상담이 이어져서 그 상담으로 돈을 벌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워낙 공유오피스라는 이 사업이 매출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다 판매하고 나면 거기서 뭘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시원도 똑같잖아요. 고시원도 마찬가지고 모텔, 뭐 PC방, 뭐 스터디 카페, 어쨌든 공간을 판매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그 회전율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뭔가 할 수 없는 거죠. 아니면 내가 정말 현금이 많아가지고 지점을 확대를 하든지. 저희는 자금이 없잖아요. 저희 자금이 아니라 임대인의 건물주의 자금으로 요 시설을 해서 그 시설에서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고 기획을 해서 사업을 일으켜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건물주하고 쉐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글을 쓸 수밖에 없어. 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이 공유 오피스를 한 이유, 내가 파티션을 산 이유, 책상을 이거 산 이유, 내가 이 의자를 산 이유, 내가 유튜브 영상을 하고 있는 이유, 뭐 그런 거를 글을 쓰십시오. 글을 쓰시고 그 활동들이 누적이 되고 오래 지속이 되면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층이 점점점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도 그래왔고 그분들께서 제 영상을 봐주시고 저에게 뭐 5, 60만 원이나 비용을 지불을 하고 저에게 도면을 요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가치가 됐죠. 지금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런 방법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요런 공간 사업을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 있죠.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그리고 뭐 아파트 갭 투자, 뭐 부동산 경매, 뭐 상가 경매,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업계에서 되게 저명한 분들을 보면 컨텐츠를 남기고 있단 말이죠. 컨텐츠, 뭐 유튜브든 블로그 글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책으로든. 근데 그 컨텐츠로 인해서 그분들은 더 돈을 벌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 경매를 잘할 수 있는지, 땅을 잘 살 수 있는지,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뭐 그런 걸 알려주잖아요. 단편적인 얘기들. 근데 정작 그분들이 정말 잘하는 거, 컨텐츠를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진 않죠. 내 생각을 나열하고 내 생각을 기록해서 그 생각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서 쌓아서 누군가가 소비하게 만들어서 그 소비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 소비를 돈을 내게끔 하는 거, 그 어떤 생태계, 그들의 울타리, 그거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서 내가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행동들을 했던 이유들을 맥락을 만들어서 어떠한 글이나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더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 그게 돈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훨씬 스터디가 많이 되어 있고, 저보다 훨씬 경험이 풍부하고, 저보다 돈도 많고, 자금도 충분하고, 투자에 대한 경험도 많고, 저보다 해안도 있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알아요. 입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내 컨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힘든 일이죠. 근데 정작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분명히 그분들도 가치가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모닝 챌린지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상담했던 대전에서 올라오신 어떤 내담자분께서는 줌으로 화상통화를 하면서 러닝을 아침에 한대요. 서로 이렇게 믿음으로써 아침에 함께 달리는 거야. 와, 되게 제가 듣고 되게 쇼킹했는데, 그런 식으로 되게 자기만의 크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다 보면 나도 참여할래요. 제 가족도 같이 데려와서 참여시킬래요. 뭐 요렇게 되면서 이게 집단이 커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걸 회비를 내고 참여를 하게 되고, 그게 비즈니스적으로 커질 수 있는 또 울타리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생태계가 되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컨텍스트, 나의 맥락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거에 호응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고, 그게 나중에 쌓여서 나비 효과 같은 엄청난 결과가 될지도 몰라요. 네, 이상입니다. 비욘드 스페이스 김민수였습니다.